자, 때는 16세기 조선입니다. 한 철학자가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정말 급진적인 계획 하나를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 바로 율곡 이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만약 나라가 막 무너지고 있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이 절박한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16세기 철학자 율곡 이이의 답은요, 의외로 명쾌했어요. 사람만 바꿔서도 안 되고 시스템만 바꿔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둘을 동시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이 위대한 개혁안,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이가 살았던 16세기 조선은 뭐랄까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계속되는 사화 때문에 똑똑한 선비들은 다 기가 꺾여버렸고요. 지도층은 백성들의 삶을 돌볼 생각도 힘도 없었어요. 게다가 법은 또 얼마나 낡았는지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만 하고 있었죠. 이 상황을 보고 이이는 마치 명의처럼 딱 진단을 내립니다. 문제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내면, 즉 내적인 문제. 다른 하나는 사회라는 외부 시스템, 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가지가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서로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첫 번째 처방은 뭐였을까요?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결국 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이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막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보진 않았어요. 다만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 있잖아요. 일종의 에너지 같은 건데 이게 좀 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흙탕물처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흙탕물도 얼마든지 다시 맑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탁한 기질, 그 흙탕물을 어떻게 맑게 하냐? 이이가 내놓은 해답은 딱 한 글자, 바로 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순수한 진심 그 자체를 말해요. 그는 바로 이 진심이야말로 내 안의 모든 혼탁한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본 겁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어요. 기가 맑지 않고 질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도 힘써 성을 다한다면 맑고 순수해질 수 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누구든 노력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은 물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들이 사는 연못 자체가 썩어 있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이의 개혁안은 자연스럽게 개인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핵심적인 정치 이론이 바로 경장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슨해진 검은 고줄을 다시 팽팽하게 고쳐맨다는 뜻이에요. 아주 멋진 비유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낡은 법과 제도도 그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튜닝을 해줘야 한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낡은 법을 바꾸는 건 그냥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철학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좋은 토양에서 좋은 나무가 자라듯이 좋은 시스템 안에서 선한 개개인들이 더 쉽게 더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개인의 수양과 사회개혁은 그의 사상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실천적이고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이제 그의 개혁 사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 그 핵심 철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와 기예요. 자, 이는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설계도나 법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죠. 반면에 기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집을 짓는 재료이자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설계도 자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재료이자 에너지인 기만이 실제로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는 뭐냐고요? 그냥 기가 움직일 때 거기에 올라타 있는 규칙, 룰북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점이요. 실제로 행동하고 변화하는 기야말로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본 그의 철학. 이것이 바로 그를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가로 만든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그의 철학은 그냥 이론이 아니었어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었던 거죠. 그의 선배학자였던 퇴계 이황과 비교해보면 이이의 특징이 훨씬 더 잘 보여요. 이황이 주로 관직에서 물러나서 학문에 집중한
좀 이상주의적인 학자에 가까웠다면 이인은 정치현실 그 한복판에서 이건 바꿔야 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외친 아주 현실주의적인 활동가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개혁가의 사상이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바꾸는 노력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개인 없이는 훌륭한 사회가 나올 수 없고 또 훌륭한 사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이 바로 서기도 어렵다는 거죠. 이 둘은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이게 바로 율곡이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 아닐까 싶습니다. 율곡이이는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연결된 하나의 과제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나를 바꾸는 것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것? 그의 질문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